아, 김부겸 총리 청문회에 왜 진중권 후보 그러니까 증인 채택이 됐을까요? 나 그게 되게 궁금해. 김부겸 청문회 하는데 왜 진중권이 물론 지금 자기 안 나간다고는 했는데 증인 채택을 했을까요? 난 되게 궁금하더라고. 근데 이제 저는 이 국민의힘이 얼마나 안일하게 보고 있었느냐. 그러니까는 흔히 이야기하는 진중권을 우리말로 이렇게 잣밥으로 보고 있었다. 이제 우리가 찍으면 무조건 올 거다라고 생각하고 증인 채택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거쳐야 하는 절차, 그 증인 당사자한테 먼저 연락도 안 해보고 이름부터 올렸다. 이 여기에서부터 정말 서로 참 안 맞다 이 사람들. 이게 누군가를 뭐 때리려고 해도 손발이 맞아야지 때릴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제대로 안 되니까 국민의힘은 국민의힘대로 삽질을 하고 진중권은 진중권대로 삐져가지고 나를 이런 식으로 개취급한다고 짜증이 나고 참 재밌네요 진짜. 근데 진중권은 안 나갈게 거부했는데 김경률은 나갈게 했어요. 참 그것도 좀 의아스럽죠. 그 출연료 안 주는데 그 증인으로 나간다고 출연료 주는 것도 아닌데 왜 나가나 미친놈들인 모르겠네. 게 사실은 진중권이 여기 증인 채택됐던 게요. 문재인 정권 말기에 실정을 비판할 전문가가 필요하다. 그래서 진중권, 김경률. 근데 진중권은 나는 못 나가 이렇게 되긴 됐는데 사실 얘는 간도 작아. 진짜 그렇게 페이스북에서 그 지랄 할 거면은 청문회 나가가지고 국민들이 본 앞에 증언하지. 거기 못 나가고요 이렇게 되고. 추워서 못 나가는. 어려워요. 근데 사실 이게 진중권도 진중권인데 이 진중권 따위까지 이렇게 불러내려고 하는 이 국민의힘, 저는 진중권이 왜 날 불러 난 안 나가라는 걸 보고 나서 민주당이 부른 줄 알았어요. 민주당이 오라고 왜 오라고 했지? 그런데 국진당이 부른 거야. 와달라고 도와달라고 부른 거야. 그러면 뭐 이런 물건까지 이 청문회에다가 부르려고 하는 건가? 그 흐름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냐면 요즘에 뭐 노영욱 국교부 장관 후보자 문제라거나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 문제라거나 이러면 아실 거예요. 뭐 그 학교에 출장 가는데 딸 2명, 그죠? 2명 딸 데리고 갔다 뭐 이거 가지고 문제를 삼는데 이걸 뭐 그 학회 출장비를 딸한테 쓴 게 아니잖아요. 그냥 보통 우리가 출장 갈 때 가족들 같이 가서 학회 간다고 계속 공부만 일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끝나고 나서 같이 관광도 하고 하려고 데려간 거예요. 이런 문제들을 지금 장관 후보자 문제들을 계속 던지고 있는 이유, 그리고 이 청문회, 국무총리 청문회에다가 진중권 따위까지 불러낸 이유, 이게 뭐냐? 이 모든 이 흐름은 쟤네들이 다 그림을 그린 거고 결국은 김부겸을 향하고 있다. 김부겸을 향해서 장관들 스크래치 내고 막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건 결국은 김부겸을 향하고 있는 건데 쟤네들도 알아요. 장관들은 어떻게 돼요? 장관들은 국회 동의 필요 없습니다. 그냥 청문회 거치고 그냥 대통령 임명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김부겸 총리는 어때요? 총리는 법상 국회 동의가 있어야만 해요. 여기서 시간을 오래 끌 수 있고요. 공격 포인트가 많이 나올 수 있어요. 물론 결론은 어떻게 나오냐. 우리가 180석이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김부겸 총리를 임명하는 걸 막지는 못해요. 막지는 못하지만 동의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 절차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에다가 타격을 계속 줄 수가 있어요. 그걸 하기 위해서 지금 장관들, 후보자들, 막 부인, 가족들 다 그리고 진중권까지 끌어내는 이런 상황이다. 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거기 지금 김부겸 후보자의 그 딸과 사이가 라인 펀드에 들었다고 정보를 미리 알고 뭐 특혜냐 아니냐 했는데 실제로요. 이 김부겸 후보자의 딸과 사이는 손해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 특혜 받은 사람이면은 라임 가입 안 했겠죠. 라임 가입 안 하는 게 특혜 받는 거지. 그 가입한 사람이 어떻게 특혜입니까? 그러니까 말도 안 되지. 그냥 미스테리였어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 한 10대 미스테리 중에 하나가 김부겸 청문회에 진중권이 증인 채택된 게 한 되게 미스테리였어. 그러니까 그거는 그 의도가 딱 하나밖에 없다고 봐요. 시민님 이야기처럼. 그러니까 김부겸 후보자에 대한 인상을 굉장히 안 좋게 이제 급을 낮춰버리는 거죠. 조무래기들이 계속 갖다 붙이면서. 그래서 만약에요 민주당이 이걸 이제 합의를 해줬으니까 채택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문재인 정부에 정말 훌륭했던 4년 동안의 그 국정을 뭐 이야기해줄 전문가 왜 나는 섭외를 안 하냐 말이에요. 방역을 얼마나 잘했는지, 남북관계는 얼마나 잘했는지 이런 것들을 설명해줄 전문가들 섭외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섭외하라. 내가 나가서 얼마나 해줄 수 있어. 나는 진중권처럼 피하지 않겠다. 하지 마요. 없어 보여요. 자, 이따 그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시고 김종인이요.
5월 이달 중순에 윤석열이 대선 나간다는 의사표시를 할 거다 이렇게 지금 사실상 지금 예언자 놀이를 하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 말이에요. 이제 윤 전 총장이 5월 한 중순쯤이면 대선 출마를 할 거라고 봐요.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심지어 이 양반이 산케이 신문하고도 인터뷰를 했어. 아 진짜 할아버지 진짜 적당히 좀 하시지.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서는 한일 문제가 해결이 어렵다고 봐요. 이런 짓을 하고 있는데 뭐 그렇다 치고. 아니 그냥 말로는 정치 안 한다고 하면서 맨날 인터뷰해요. 그게 뭔가 앞뒤가 안 맞잖아요. 아까 관종들 어쩔 수 없어. 나이 먹은 관종, 60 가까이 먹은 관종 진모 씨, 80 먹은 관종 김모 씨. 세상에 관종 넘쳐 있다가 관종 한 명 더 나와. 좀만 기다려봐봐. 근데 문제는 이게 윤석열은 사실상 이 구조가 되게 웃기잖아. 진의 당은 대선 주자가 없는 상태에서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을 지금 윤석열만 보고 있는 거 아니야. 좀 심하게 표현해 줄까? 윤석열이 시골 화장실에 이렇게 제주도 똥돼지처럼 윤석열이 똥 싸면 받아먹는 거 똑같은 거야. 윤석열이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그걸 낙수효과로 받아먹는 그 정도면 정당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 이거. 조혜진이 지금 당대표 나가려는 사람 중에 하나야. 네. 관심 별로 없잖아. 왜냐하면 나경원이 될 것 같으니까. 조혜진이 그랬어. 안철수, 윤석열 등이 합숙해서 여기서 골 때리는 오타가 나오지. 리얼미터 쇼처럼. 요거는 뭐 기자의 오타일 것 같은데 안철수, 윤석열 등이 합숙해서 리얼미터 쇼처럼 경선을 고려하고 있다. 그러니까 고쳐줄게. 리얼리티. 그러니까 저는 그 얘기야? 그 인터뷰 들으면서 그러니까 조혜진 의원에 대해서 평소에 이제 털끝만침도 관심이 없었는데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아, 이 사람이 당대표 되면 좋겠다. 그 리얼리티 쇼 하면 정말 다 드러날 거 아닙니까? 그러게요. 2박 3일 동안 24시간 밀착 카메라 하면 그 모든 진짜 그 똥구녕까지 다 드러날 건데 그 똥구녕은 좀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그 속마음까지 어떤 그 사람의 밑바닥이 다 드러날 건데 그러면은 정말 우리가 선택하기가 좋아지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은 국민의 관심을 받기 위해서라면 뭐든지 하겠다는 취지 같긴 한데 아니, 안철수, 홍준표, 윤석열, 뭐 원희룡 이런 사람들 합숙시켜 놓고 생각만 해도 아이고. 윤석열하고 홍준표하고 같은 그 식탁 위에서 밥 먹을 때 어떤 대화를 할지 궁금하긴 하네요. 네, 흥행시키기에는 이만한 쇼가 없다는 건 조혜진이 알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트럼프가 어페런티스 같은 걸로 확 뜨고 나서 사실 트럼프는 어페런티스로 정말 부동산보다 그렇죠. 더 만들었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점에서 착안한 것 같은데 재미는 있겠지만 국민들이 그렇게 멍청하지 않다. 예. 네. 아무튼 그 대선 주자가 없는 가운데 윤석열만 쳐다보고 있는 저 당들을 보면은 참 최소한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보면은 그 당선 가능성이 없어도 대선 주자 내는 소수 정당들이 오히려 더 위대해 보이는 거야. 근데 어쩔 수 없죠. 국민의힘이 지금까지 정치를 해오던 방식 그대로 한번 써먹었던 방식을 계속 그 반복해서 우려먹는 게 저들의 방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오세훈이 서울시장 되는 방식에 대해서 한번 성공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오세훈의 방식을 뻥튀기해서 다시 한번 하면은 대선도 먹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는 지금 유력 주자가 없지만 유력 주자를 카드로 땡겨가지고 그거를 불쏘시개로 써서 타고 넘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느낌이야. 약간 데자뷰 보는 것 같은데 이명박근혜 지나면서 정치인들이 대선처럼 많이 못 컸어요. 그렇다 보니까 박근혜 때는요. 노무현 대통령이 사실상 유엔 사무총장으로 밀어준 사실상 진짜지 밀어준 노무현 정부의 외교부 장관이었던 반기문 씨를 지들 후보로 데려가려다 실패한 사건이 일어났잖아. 그 사람만 쳐다보고 있다가 그 사람이 못 나오니까 결국엔 홍준표가 대선 후보가 됐단 말이야. 그 데자뷰를 또 보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저쪽에는 아예 사람이 없는 거지 그냥 간단히 말하면. 자 윤석열은 그렇고 근데 문제는 그렇다 보니까 윤석열한테 기본적으로 컨텐츠가 없잖아. 그렇다 보니까 정말 코미디한 날을 목격을 했어요 주말에. 그냥 물어볼게. 한국 경제 니들 뭐니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러니까 윤석열을 노골적으로 밀기에는 조중동은 급이 너무
한국 경제 같은 짓은 못 하는 거야. 간단히 말하면 우리 레베루가 있으니까. 예, 예? 예. 근데 한국 경제는요. 하나씩 짚어볼게요. 윤석열 컨텐츠를 밀어 차라리 윤석열이 검찰개혁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어떻게 해왔다를 미는 게 낫지. 근데 그 이야기가 전면에 나서 그러니까 드러나게 되면 저쪽 표가 빠질까봐 윤석열의 업적은 이야기하지 못해. 첫 번째 윤석열 구수 고시 낭인 노래 잘해 윤나시도 성민열 별명. 여기는 이제 여러분들 잘 기억하세요. 왜 화면 안 보여주세요? 그 기자 이름이 이인혁 안효주 기자인데 맥락은 뭐냐면 윤석열 노래 잘한다는 거야. 노래 잘하는 건 대충 알려졌지. 빈센트 불렀다 그랬잖아. 그 홍석현인가 네. 방상훈인가 만났을 때 노래를 잘해가지고 이게 윤나시도 성민열 플라시도 도밍고. 아이씨, 야, 이 기억이 안 나올 수 있냐? 고시를 그러니까 구술을 하긴 했는데 일단 노래를 잘해가지고 법조 지식뿐만 아니라 역사, 미술, 음식 등 다방면에 호기심이 많고 이 부분 웃겨요. 주당인 윤 전 총장은 술자리에서 다양한 주제를 갖고 2-3시간씩 혼자 이야기하는 것을 풀어가는 것을 예사했다. 이거 나쁜 새끼야. 소통이 안 친구들이랑 되네. 술 마시는 지 혼자 이야기 다 하면 어떡해. 그러니까 이게 진짜 그 술고장 중에서도 최악인 거죠. 지 혼자서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최악이지. 하면서. 예. 지금 이게 지금 이 윤석열을 찬양하려고 하는 건데 전체적으로 읽으면서 전부 다 윤석열 욕인 거예요. 지금 왜 이 말이 왜 나왔는지는 알겠거든요. 윤석열이 최근에 무슨 교수들 만나가지고 과외를 받고 있다. 경제학 과외를 받고 있다. 외교, 정치 외교 과외를 받고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지금부터 과외를 받기 시작했어? 그럼 이제 9년 걸리겠네? 이거거든요. 지금부터 9년 걸리겠네? 하고 비아냥거리니까 윤석열 구수 고시 낭인?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9년 걸리는 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해. 근데 이 기사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윤석열이가 주당이어서 술이나 처먹고 돌아다니며 사시 공부할 때 1년에 10일을 공부했다. 이러면 구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면 이거 욕하는 거야 봐봐, 지금. 봐봐. 9년 동안 90일 했나? 지방 출신인 법대 동기가 윤석열에게 함진 합의를 부탁했는데 윤석열이 그 자리는 사양했지만 정작 함이 들어가는 당일 대구행 고속버스에 몸을 실었다. 2차 시험 며칠 전 일이었다. 그러니까 떨어지는 거고요. 자신이 없으니까 간 거예요. 올해도 안 되는 거야. 그리고 검찰 조직에서도 따꺼, 그죠 중국말이죠. 따꺼. 큰형 따꺼 리더십으로 유명하다. 자기가 먼저 술값 밥값을 내는 사람이라 김건희랑 결혼할 때 통장에 2천만 원밖에 없었다. 이런 식으로 컨텐츠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어쩌면 비판이 나올 수도 있는 무책임함과 이 무식함과 그 주사와 이런 것들을 계속 합리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다음에 아까 이 기사의 기자가 한국경제의 이인혁 안효주인데 그냥 알려드릴게요. 얼마나 세상 조중노 참아 못하는 짓거리 하고 있는 거야. 윤석열 똥꼬 빨기. 두 번째 배짱 카리스마 정치판에서 통할 것. 윤석열 별의 순간 잡나? 이것도 주말에 나왔던 한국경제 기사인데 여기는 좌동욱 성상훈 기자 좌씨가 있어요. 다음에 저는 하이라이트는 이거라고 봐요. 성상훈하고 이동훈이 낸 기사인데 윤석열 반려견 산책도 끊고 경제 외교 과외 열공. 아우 진짜 이 너무한다 진짜. 야, 만약에 말이에요. 이낙연, 이재명 반려견 산책도 끊고 경제 외교 과외 열공 그러면은 이런 기사가 나오면 뭐라고 댓글 달리겠니? 미친놈. 아니 이런 준비도 안 된 자가 대선 나오는 게 웃기잖아 사실은. 반려견을 끊으면 안 되죠. 반려견 산책을 끊고 지금까지 진짜 이거 동물학대야. 그러니까 아니, 애초에 하지도 않았던 사람이 이거 한 번 했다고 띄워줬기 때문에 이런 기사가 또 나오는 거죠. 자기가 술자리에서 뭐래요. 난 읽히는 게 술자리밖에 안 보이는데 경제학 A+ 학교 다닐 때 경제학 A+ 받았다고 계속 자랑질하고 돌아다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과시하는 성격이 아닌데도 술만 마시면 그 자랑을 했다. 과시하는 성격은 아닌데 경제학 한 과목 A+ 받은 사실을 하루 종일 잘난 척을 했는데 심각하네. 지금은 경제학을 몰라서 경제학 과외를 받고 있다. 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게 윤석열 옆에서 뭔가 이렇게 사부작 이렇게 귓속말을 해주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 사람 바꾸세요. 윤석열 씨. 어. 이거 진짜 위험천만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기자들한테 뭔가 좀 훈훈해 보이는 자기 그 영감님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윤석열한테 그 귓속말 해주는 그 영감님이 보기에 훈훈한 이야기를 기자한테 흘려주면 이걸 가지고 윤석열의 어떤 인간적 면모가 드러나는 이미지 전환이 될 거라고 예. 생각하는 그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 주말에 한꺼번에 나왔던 그 한국경제 기사 중에 성상훈이라는 기자는 3개의 기사에 4개 중에 3개의 기사에 등장하는데 이게 다시 한번 얘가 아주 초봉가 초장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대선 주자인 사람이요 경제 외교 과에 열공하는 게 지금 웃긴 거예요. 웃긴 거잖아. 아니, 그렇게 6개월 공부해가지고 대통령 할 수 될 게 있으면 아니야. 대한민국에 누가 대통령 못합니까? 반려견 산책도 끊고라니. 마지막 하나만 더 보면 윤석열 검찰총장 퇴임 후 2개월 어디서 뭐 하나 봤더니 이것도 성상훈이가 한국경제 기자가 그리고 주말 되니까 한국경제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사실 재벌들이 만든 신문입니다. 우리나라 그 재벌 그룹들이 자신을 대변할 신문으로 만들었던 게 한국경제신문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조중동에서도 참아 못할 이런 기사를 부끄러움도 없이 그냥 막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윤석열 씨가 친하다라고 하는 중강 스님, 고 중강 스님의 유명한 말씀 하나 남기고 남기겠습니다. 나는 걸레다. 내 생활 전부가 똥이요. 사기다. 그냥 그렇다고요. 네. 친하신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윤석열이 또 이분하고 어떻게 내가 재밌는 게 우연히 만났대. 낙산사에서 우연히 만났대. 뭐 LCT 앞에서도 우연히 만나잖아요. 근데 네. 중께서 스님. 우연히 만나가지고 네. 술을 마셨대 또. 갑자기? 우연히 만나가지고. 나 진짜, 스님이? 씨. 네. 자, 이따가 윤석열 씨 부인 얘기 잠깐 할게요. 일단은 한국경제 정말 대단하다 니들. 반려견 산책도 끊고. 개가 똥글지 새끼들.